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 동안 몸도 마음도 재충전하고 돌아왔지만 오늘 월요일 지수는 2,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지난주 중국의 GDP 실망감에 이어서 주말에는 스페인의 재정위기 재점화까지 이렇게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물이 무엇보다 강하게 출회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팔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전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1980선까지 밀렸던 지수는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고는 있지만 상승 전환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하락은 프로그램 통해서 3,100억 원 정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놓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이 1,200억 원 가까이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70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3,5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금융주의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지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2포인트 내린 1,98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496포인트의 하락 출발한 코스닥 낙폭을 줄여나가다가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24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11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파는데요. 10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1% 하락한 499포인트 500선 아래로 다시 밀린 상황인데요. 안철수 교수의 대선 출마 결심서를 따라서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확인합니다. 환율은 스페인 재정위기 우려에 소폭 반등합니다. 전문가들은 스페인 재정 우려가 다시 주목받고 북한의 추가 리스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환율은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만 위안화의 변동폭 확대, 1,140원대에 대한 고점 인식으로 박스권 흐름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원 40전 내린 1,137원 2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3번 함께 열어둡니다. 네, 그리고 전화와 문자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그럼 먼저 구체적인 시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에 김동섭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미국은요, 은행의 실적이 매우 좋은 모습이었지만 스페인의 재정위기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면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오늘 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시황할 때 미국이 이틀간 상승한 걸 너무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계곡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 지점에서 주가는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흘러내렸으면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은 평범한 거래량을 보면서 음봉을 내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은 은행주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시장을 바치겠구나 싶었는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진 것이 있었죠. 다른 건 아니고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10년물이죠. 5.98%까지 상승했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 해서 만약에 국채를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해지를 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CDS인데 이 CDS도 역시 그 498 BP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11월에 최고치가 493 BP였는데 이걸 돌파했다는 거죠. 주말에 뉴스를 보시면은 스페인이 ECB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LTRO를 중에서 약 3분의 1을 받아갖고 스페인 은행이 그걸로 가지고 국채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뛴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TRO가 여러 나라에 사서 받아가서 그걸로 다시 국채를 많이 살 줄 알았는데 스페인만이 샀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장에 안 좋은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7일과 18일 사이에 스페인이 국채 발행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국채 발행이 잘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은 4월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하했죠. 75.7%, 7포인트가 나왔고
그렇지만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로 바라봤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인민은행이 위안화 1일 변동폭을 0.5%에서 1% 확대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외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무디스의 마크 잔디라는 그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 미국의 1Q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이 2.5%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그나마 시장을 하락하는 중에서 위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 위안화 1일 변동폭으로 인해서 확대 뉴스로 인해서 지금 중국은 사실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금 12시 만에 진행이 됐는데 상해는 0.22%, 심천 종합은 0.35% 정도 빠지고 있고요. 거기에 주변 구간인 항생이라든가 각권이 지금 약 한 0.6%에서 7% 정도의 움직임을 보는 거 보였을 때 국내 1%는 좀 과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 오후장에 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중국장이 열리기 때문에 중국장의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오전에는 그 장 초반에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돌변을 해서 지금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주가 하락 시에 항상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3,56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그 이론 베이시스가 1.54인데 선물이 하락이 좀 과해지면서 이론 베이시스 대비 시장 베이시스가 1.20, 한 0.34 정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3,180억 정도가 출회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오후에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채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주가를 하락을 좀 저지해주면서 낙폭을 줄이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굉장히 강하게 1,100억 정도 해주고 있는데 사주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딱 사는 게 있다면 운송 장비업종 하나 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만 한 120억 정도 사주고 있고요. 개인들은 매수를 하는데 전업종에서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매도하는 업종군이 없는 정도로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수해주는 업종이 보험업종하고 전기전자업종, 그다음 철강금속에서만 소폭 한 20억에서 40억 정도의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나마 매수를 동참하고 있는 어떤 기관으로 보면 은행하고 종금 쪽인데 그렇게 매수세는 강하지 않습니다. 뭐 10억대에서 50억 정도의 매수를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그 외국인들이 그 운송장비 업종에서 매수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만도, 현대위아 이런 종목군들이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종목들이 오후장에 상승폭이 커지면서 삼성전자가 0.9%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보합까지 올라오면 지수는 절반 이상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의 주도자들은 일단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기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해 종합이나 심천 종합을 좀 보면서 2시 이후에 방향성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약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좀 더 고점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부터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좀 특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내내 매도였는데 막판에 매수로 전환해서 29,000개 매수 우위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소형주는 전부 매도를 하고 있고 대형주의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고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아마도 3월 5일부터 매도 일관하던 모습이었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빠르게 저점에서 받아주면서 고점에서 다시 물량을 털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피하시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여타 종목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동차주들이 그 매기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전히 매기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동차주가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온다면 그 종목들은 고점 대비로 약간 물량을 줄여주고 저점에서 받아주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되밀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 스페인이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지만 작년에는 그리스에 가려서 별 반응을 시장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응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 보았을 때는 그리스와 같이처럼 한 번쯤 시장에서 흔들어주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로 보시면은 그 60일선 가격이 2,002포인트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회복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이 지점 만약에 회복된다면 다시 한번 상방에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회복하지 못한다면 추세적 하락 국면에 다시 접어들어서 하단선으로 1870 정도까지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870이라는 그 지점은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만약 1870이 왔을 때는 거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정말 큰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눌림은 에너지 축적을 위해서 눌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신나는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네, 먼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요, 가장 먼저 상담받을 분은 전화로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어떠한 점이 궁금하다라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받는 사이에도 계속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전화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네, 울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보내주셨네요. 자, 어떤 네네. 종목이 고민이세요? 파인 디지털하고요. 네, 플랜티넷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삼성 SDI예요. 삼성 SDI를 세 종목 봐드리면 되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각각 세 종목 파인 디지털, 플랜티넷, 삼성 SDI라고 하셨는데요. 매수하신 네네. 가격 그리고 비중도 여쭤볼게요. 파인 디지털부터 들어볼까요? 파인 디지털은요, 3,760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20%요. 20% 보유 중이시고요. 플랜티넷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가격이요? 플랜티넷은 8,300원에 네. 40%고요. 비중이 40%.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I는 매수 가격 비중 어떻습니까? 192,000원요. 192,000원의 비중은요? 20%요. 20%.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플랜티넷이 8,300원에 비중이 40%라고 하셨고, 파인 디지털이 3,760원에 비중이 20%, 삼성 SDI가 192,000원에 비중이 20%, 다른 종목들 보기 현금으로 20% 채우고 계시고요. 일단 세 종목 다 파인 디지털을 빼고는 좀 손실 중이시거든요. 옆에 계신 이성구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네, 전화 네. 끊지 마시고요. 팀장님이랑 같이 네네.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세 종목 갖고 계신데요. 네네. 저기 플랜티넷부터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플랜티넷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혹시요? 이게 좀 됐어. 이게 네. 수익도 받다가 네. 팔려고 그랬는데, 전문가님 좀 더 한다고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플랜티넷이요? 예, 9,40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게 지금 한 3번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일단 12,000원 넘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 플랜티넷이 그러니까 어떤 회사냐면 그 US 사이트 차단하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런 것들로 이제 매출액이 거기가 가장 높아요. 이제 네네. 그러고 작년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좀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되면서 연초에 이제 급격히 상승을 했어요. 네네.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 이 기업을 보게 되면 한 20배수 정도 오버를 하게 되면 거기부터 오버슈팅입니다. 말 그대로요. 네. 말 그대로 오버슈팅인데 이 회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60원 정도가 지금 됩니다. 360원 정도 되고 그 정도 폭발적인 성장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당 순이익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진 않아요. 매출 폭은 이제 크게 나올 수는 있는데 주당 순이익 폭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기업 자체가요. 네. 그래서 360원에 그냥 20배수를 곱하면 얼마 나오죠? 한 7천 얼마 나오죠. 네네.
7,000원 위에서는 그래서 사면은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거는요. 거기서는 일종의 말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유해 사이트 차단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죠. 뭐 유해 사이트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약간은 버거워 보입니다. 버거워 보이는데 올해 실적 한번 봐야겠죠. 제가 근데 이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차트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그 작년 10월 달부터 여기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죠. 거래량 크게 발생을 하면서 주가 올라가고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거래량을 말 그대로 이것을 누가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래량을 처분을 해야지만 그 사람들도 수익이 생기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처분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처분을 한 결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죠. 여기서요.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거래량 나온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올라갔던 부분들은 거의 다 처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수급 주체는 없고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이 부분들 있죠. 거기 공교롭게도 거길 지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6,300원 선이 손절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이탈하게 되면 나머지 물량들 크게 또 튀어나올 염려도 있으니까요. 손절가는 6,3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은 7,000원 선 넘어가면 이거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항대로 따지자면 한 7,700원 선 정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분할 매도 하시기 바랄게요. 이 종목은요. 네. 네, 이익폭이 그렇게 크게 성장할 그럴 기미가 좀 안 보인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좋은 공부했다고 치고 그렇게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파인 디지털인데요. 파인 디지털은 뭐 아시겠지만 그 내비게이션 만드는 업체죠. 그리고 이통장비, 이동통신 장비 만드는 업체고요. 네. 이 내비게이션 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새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다 되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일 디지털이 있고 같은 이 내비게이션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팅크웨어는 이렇게 막 올라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인수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내비게이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 블랙박스 쪽도 같이 보관을 받기 때문에 팅크웨어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인수효과가 가장 큽니다. 근데 파인 디지털은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는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우려가 될 것 같고 작년 뭐 실적 기준 보게 되면 한 500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한 7배 정도 달하죠. 57에 35 하면 7배 조금 넘어가죠. 3,700원이니까요. PER 배수가. 근데 이 기업이 역대 많이 올라갔던 부분으로 보게 되면 7, 8배 수준이 고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 기준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개선될 확률은 없는데 물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7, 8배 수준에서 거의 고평가인데 그렇게 따져보게 됐을 때는 지금 파인 디지털이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물론 정부의 어떤 블랙박스 그쪽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쪽이라든지 다른 업체가 또 파인 디지털을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파인 디지털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통신 쪽에서 장비 제조업체들이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이 거의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4,000원 선 넘어갔던 거는 거의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거는 일단은 4,000원 선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이 점 우선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 사실 여기서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격대가 고구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뭐 넓게 드리거나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뭐 자칫 잘못하면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손절가를 3,400원 선으로 드릴게요. 이거는 또 한번 꼭 이렇게 숙지를 하셔가지고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SDI인데 매수가가 굉장히 높네요. 작년에 거의 고점에 있을 때 사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최근에 삼성 SDI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죠. 네네. 그 부분들은 대부분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 SDI는 물론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지금 이 가격대 한 13만 원 초반에서
12만 원 초반대 후반대가 거의 저는 바닥권 구간이라고 보고 다 반영이 됐고 수익 부분들 특히나 태양광 사업이 부진했는데 태양광 사업에서 적자폭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일종의 수익입니다.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보유 관점을 드리는데 이 기업이 보통 올해 실적 기준이 실적 예상 실적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9,500원 정도 나와요. 근데 20배수 넘어가면 삼성 SDI는 고평가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한 19만 원 선, 그러니까 19만 원 선.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거의 19만 2천 원 선인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거의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도 최고 목표가라고 보는데 사실 경기 자체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목표가는 사실상 제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7만 원 선에서 16만 원 선 밴드 구간으로 드릴게요. 목표 주가가 16만 원에서 17만 원 선 사이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보유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일단은 12만 원 선 지키는지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 앞서서 제시해드렸던 목표 주가, 손절가 좀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IT 업종들 계속해서 잘 팔리고 그럴 때는 2차전지 분야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향후에 또 상담을 주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님 네. 고민 해결 많이 되셨습니까? 네. 네,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는 울산에서 이렇게 받아봤고요. 바로 문자 보내주신 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353번님께서 두 종목을 보내주셨어요. 3353번님 한 종목 보내주셨네요. 예림당 한 종목 살펴드리겠습니다. 3353번님 예림당 6,670원에 비중이 15%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요. 예림당 한 종목 살펴볼까요? 보람실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일단은 농담이고요. 일단 예림당 같은 경우에 요거는 조금 테마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차트가 위쪽으로 좀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손오공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오로라하고 좀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보고 계시면 제가 오로라하고 손오공하고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린 기술적 부분은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림당 같은 경우는 애들 Y인가요? 과학 서적인가? 그것 때문에 엔젤 산업이래 가지고 저수정 관련 테마주로 이게 조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박근혜 씨가 어떤 성과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선으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바닥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6천에서 쌍바닥 다지고 지금 현재 위쪽으로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격대를 보니까 6,670원인데 혹시 모 프로그램 보시고 산 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그건 비밀입니다. 일단은 그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딴 거 보시지 마시고 일단 시세가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쌍바닥 다졌고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요때처럼 이렇게 실려야 됩니다. 실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많이 안 실리게 되면은 요거는 제가 보기에 한 7,500원, 한 7,200원 정도 갔다 그냥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 7,200원에 짧게 목표가 설정하시고요. 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 패턴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요때처럼 늘어나야지 시세가 더 확대가 되니까 오늘부터는 거래량이 더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단기적 7,200원 드릴 테니까 거래량이 실리면 물론 7,200원 돌파 분명히 가능합니다. 네. 근데 거래량이 안 실리면 7,200원 돌파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7,200원에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고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그거 체크하시면서 주가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1차적으로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을 경우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정해볼까요? 자, 요거는 보겠습니다. 쌍바닥이 네. 자, 일단 6,670원이니까 요건 좀 빨리 좀 잡아볼게요. 6,350원 정도 잡아볼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래쪽 보면 6,000원까지 잡아야 되겠지만 6,000원까지 잡으면 손실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일단은 6,350원에 좀 짧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MS가 들어왔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2098번님입니다. LMS 매수하신 가격이 12,870원이고요. 비중이 40%, 신규 투자 부문과 종목 성장성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매수가는 최근에 네. 매수하신 것 같아요. 12,800원 선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그 LMS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기업 자체가 좀 탄탄합니다. 그리고 프리즘 시트 쪽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매수하신 거는 제가 봐도 잘하신 것 같아요. 왜 잘하셨냐면, 그 이전에 매수를 안 하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간다고 그러면서 IT 네. 부품주도 굉장히 많이 추천이 나왔는데, 네. 사실상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고평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IT 부품주도 전부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서야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랑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 밸류에이션 가치가 물론 부품주들이 좀 낮은 게 더 좋긴 하겠지만 이제야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품주들은 물론 단기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부진하게 되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락세, 계속적인 하락세는 좀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그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당 한 1,000원 정도 나온 상태인데, 올해 실적이 물론 IT가 더 선전해야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오게 됐을 때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지금 한 11배 정도 수준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에 최저가 찍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12,400원 부분인데, 그 부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따라가려면 삼성전자가 하락했을 때는 역시나 좀 이렇게 경계는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올해 실적 예산 실적으로 해서 최대로 갔을 때 제 생각에는 150만 원 정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PER이 삼성전자가 15배를 넘어간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LMS가 가능하게 되면 16,000원 선 정도의 올해 삼성전자 잘 갈 경우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는 16,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한일사료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2031번님. 한일사료 매수하신 가격이 1,425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따스한 햇살이 좋네요 라고 또 예쁜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한일사료 하면 또 한미 FTA 관련해서 또 테마적인 성격이 네. 있잖아요. 또 네. 총선 이후에 좀 오르기도 했었고요. 더 오를까요? 아니면 여기가 끝인지? 자, 일단은 뭐 그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FTA 수주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그 자회사가 그 K미트인가요? 그 회사가 지금 그 미국에서 미국 소고기를 수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FTA가 체결이 됐죠. 체결이 됐고, 이제부터는 뭐 수입육에 대한 어떤, 수입육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회사의 자회사인 K미트의 실적이 좀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네. 이 회사는 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좀 단기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차트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FTA 체결됐습니다. FTA 체결됐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테마는 끝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산 소고기가 잘 팔려 나간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이 그 K미트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한일사료의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요 부분에서 FTA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2,2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봉 맞아버렸죠. 그러면서 크게 밀렸습니다. 근데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요쯤에 1,800원, 1,700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지만 요때 받았던 매물 때문에 추가 상승이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나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윗꼬리 음봉,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윗꼬리 음봉하고 거래량 실린 거 조심하시라고. 요게 동반적으로 같이 나오게 돼서 추세가 또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한가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여기 있던 물량, 그리고 여기서 물려있던 물량들이 여기서 출회가 되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FTA 때문에 샀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FTA에 대한 어떤 수혜 그리고 테마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손실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종목들 일단 가져 계시지 마시고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등을 주는 게 반등을 주더라도 지금 볼게요. 자, 1,300원짜리 반등을 주죠. 반등을 주는데 뭐가 없습니까? 거래량이 전혀 없죠. 그러면은 요거는 얕은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1,450원 정도 가격을 주면은 네. 일단은 이건 일단 1,420원 지금 팔았으면 좋겠지만은 이거 수수료 때문에 제가 1,450원 말씀드릴게요. 1,450원 되면은 네, 네. 그냥 미련 없이 그냥 파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실은 아니시니까요. 1,450원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마 총선 이후에 기대감에 많이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 종목 보내주셨네요. 다 살펴드릴게요. 유비쿼스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두 종목 보내주신 6348번님이신데요. 유비쿼스는 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시고요. 현대그린푸드
그린푸드는 15,200원의 비중이 10%라고 하시네요. 이 종목은 이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그 유비커스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비커스 같은 경우는 그 통신 장비 역시나 그 제조업체죠. 그래서 뭐 LT 이런 얘기들 나오면 트래픽 증가에 따라서 통신 장비 업체들 매출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방위 산업들이 어디냐면 뭐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LG유플러스라든지 이런 통신업체들인데 거기는 항상 그렇죠. 통신을 아무리 인프라를 깐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수익성들을 제고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죠. 지금도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잠깐 이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KT입니다. 이게 KT의 차트고요. 네. 그리고 LG U+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는 SK텔레콤이 있죠. LG U+가 최근에 그 LTE 관련 모멘텀으로 해서 크게 상승한 것 빼고는 통신주들이 지금 어떤가요? 계속해서 네. 저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 예. 통신주들은 어차피 캐시카우저 성격이기 때문에 솔직히 해서 배당 재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빼놓고는 크게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커스가 지금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주당 이익이 지금 한 700원 선 정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정도 가치로 따지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데 전방위 산업이 저렇게 됐을 때는 네. 굉장히 그 어떤 수익 구조니까 장비를 파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을 크게 기대해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4,200원 선, 4,250원 선이 되겠네요. 그 부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 네. 단기적인 상승 구간에서 5,000원 선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회복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나아질 수도 있는데요. 네. 다음에 또 한번 상담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현대 그린푸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부진했었냐면 최근에 들어서 그랬죠. 쇼핑주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이제 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린푸드가 납품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급식 쪽도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에 음식을 납품하는 쪽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별로 소비가 그렇게 안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가서 푸드코트에서 뭐 먹는 사람들도 없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좀 이렇게 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그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췄습니다. 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과 외국인의 그 평단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한 13,900원에서 15,000원 사이 박스권에서 계속 거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급 자체가 어느 한쪽이 이기기 전까지는 이 박스권을 위로 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13,700원 선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고 예. 단기적 차익 실현가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인데 쇼핑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소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홀딩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익은 한 16배수 정도 되는데 그렇게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비라는 것이 빠르게 일어나면 그 이익 개선세는 빠르게 또 역시나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점은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그때 또 상담을 이것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유비코스와 현대 그린푸드 받으렸고요. 두 번째 전화가 왔대요. 이어서 받아보고요. 전화 받은 이후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그 사이에도 계속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굉장히 목소리가 밝으세요. 아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종목들도 굉장히 수익 많이 나고 있나 봐요. 네네, 아니에요. 지금 너무 손해가 많아가지고요. 네, 걱정이 많으시구나. 네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세요? 네, 제일 뭐든요. 네, 107,000원요. 30%요. 네. 제일모직 네. 107,000원에 30%, 다른 종목은요? 네, 우리들 제약 네, 우리들 제약 매수하셨고요. 3,050원에 50%요. 네, 3,050원의 비중 50%. 이 두 종목인 나머지 20%는 현금이신가요? 뭐 다른 종목이신가요? 또 있어요. 아, 한 종목 더요? 네. 네, 현진서재요. 네, 현진소재요. 네, 28,500원에 20%요. 28,500원의 비중이 20%시라고요? 네, 이건 오래됐어요. 네, 걱정 많으시겠어요, 현진소재.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들 제약은 뭐 테마로 접근해서 정치 테마로 접근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제일모직도 좀 내리고 있어요. 이 세 종목 살펴드리는데요. 고민이 많으신 만큼 상담 잘 드릴게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들 네네. 제약 3,050원의 비중이 50%, 제일모직 107,000원의 비중 30%, 현진소재는 28,5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자,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이 앉아 계시니까요. 전문가님이랑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네, 걱정은 많으신데 목소리가 굉장히 예. 밝으시죠? 그런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전화 네네. 주셨어요? 안산입니다. 안성이요? 안산이요. 안산요. 안산이요. 네,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가까운 데 사시네요. 여기 서울에서. 네네. 자, 근데 이렇게 기분도 좋으시고 성격도 밝으시고 다 좋으신데 네. 이렇게 종목들이 참 이렇게 성격만큼이나 조금 지금 보이시는 성격만큼 이렇게 밝진 않아요. 지금 포트가. 네네. 참 그게 이것만 좋으면 얼마나 금상첨화인데 참 아쉽네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떤 것부터 좀 봐야 될까 싶고 하니 일단은 테마 먼저 볼게요. 우리들 제약. 네네. 네. 요거는 3,050원에 잠시 보자. 우리들 제약 3,050원에 사셨는데 지금 가격이 2,345원이네요. 네네. 어떻게 또 이렇게 고점에 사셨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른 교체해야 돼요. 좀 조금 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대답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우리들 제약이 무슨 테마인지는 아시죠? 네. 문재인 테마죠. 네네. 그러면 문재인 씨가 어쨌든 뭐 국회의원 나간다가 국회의원 됐죠. 네네. 네. 그리고 이게 대선 테마가 아니고 총선 테마죠. 예예. 그러면은 총선이 끝났죠. 그리고 문재인 씨가 국회의원이 돼버렸죠. 저는요, 그 정배열 그거 보고 제가 살짝 들어갔댔거든요. 예? 정배열요. 그 저기 뭐야. 아, 이게 3,500 사신 가격대가 그러면 이게 4월 달이 아니고 그러면 언제야 이게 작년 2월 달이요? 며칠 안 됐어요, 지금요. 제일 고점에서 산 것 같아요. 제가 네. 사고 조금 수익이 났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오니까 한가 쳤더라고요. 이런 거 사시고 어떻게 밖에 나가실 생각을 하세요? 저는 겁나서 못 나갈 것 같은데. 저도 이런지 몰랐어요. 제 친구가 네. 이거를 사가 조금 수익을 냈더라고요. 네. 친구가 얘기하길래 저도. 근데 이거 일단 시세가 끝났는데 어떻게 하죠? 이게 조금 잠시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문재인 씨 테마라 그래가지고 총선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죠. 네네.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문재인 씨가 국회의원 당선됐고 총선이 끝나버렸어요. 예.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안철수 씨처럼 이제 국회의원 사퇴하고 뭐 대권 나간다 그 얘기 나오기 전까지 이 종목 시세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만성 적자 회사예요. 예. 이게 빨리 안 뜨네. 일단은 적자 회사고 그래가지고 테마가 이제 끝난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화면 같이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일부 잠식이에요. 일부 잠식 하다 이게 나중에 전에 그 전부 잠식 돼가지고 거래 정지될까봐 제가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테마가 끝났으니까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재인 씨가 만약에도 대선에 다시 한번 나간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매수하셔도 안 늦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굳이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굳이 네. 테마 때문에 반등을 했다가 적재나는 회사를 가지고 네. 계시다가 나중에 거래 혹시라도 요거는 뭐 만약이라도 말씀인데 네. 거래 정지가 돼버리면은 그때 가서 빼도 박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총선 테마가 끝났으니까 조금 네. 아깝지만은 네. 제가 보기엔 반등이 일단 8짜리는 제가 보기 줄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제가 보기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딴 게 없어요. 딴 게 없고 일단은 누구지? 이건희 회장이 자기 딸을 제일모직 사장으로 앉혀놓은 이유가 네. 제가 보기엔 딴 건 없을 것 같아요. 화학일까요? 패션일까요? 이 두 개 다 아니거든요. 아니고 네. 그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몰레드 TV. 네네. 그것 때문에 그쵸. 제가 샀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직까지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네. 그 납품 승인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만 나면 이건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 회사를 버릴 것 같으면 이건희 회장이 자기 딸을 제일모직 사장으로 앉혀놓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본다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너무 그 남의 가족 관계사를 조금 파헤치는 거라서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 이건희 씨가 호텔 신라라든지 그리고 마치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사장을 앉힐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버릴 회사 같으면은 계열사 네, 분리해버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팔아야 될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아몰레드 방금도 공감을 하셨죠. 네네. 그거 재료 본다면 요거는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5.5세대, 8세대 라인 해가지고 라인 증산하면서
거기는 설비가 들어가는 게 7월 달부터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부각이 된다면 5월 달, 6월 달부터 부각이 될 거고 아니면 그게 되고 난 뒤에 아마 주가 갈 거예요. 그래서 네. 올해 1분기, 2분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보기엔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증권사에 의뢰를 하셔도 이 종목은 팔라고 말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런 부분 떠나서라도 일단은 그 아몰레드 그 삼성 모바일 디스 납품권 하고 그리고 그 자기 딸이 사장에 앉아있다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절대 그것 때문이라도 절대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일단은 조금 요거는 애먹일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린데 요거 좀 애먹일 겁니다. 2분기까지, 6월달까지는. 그거 감수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예. 그리고 현진 소재.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제가 공장도 가봤어요. 현진 소재. 이게 제가 집이 부산인데 이게 부산 녹산공단 가면은 무슨 소방서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리엔탈 네네. 전공이라는 회사 바로 옆에 있어요. 가만 회사는 공장은 잘 돌아가요. 분명히. 네. 제가 보기 망할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업종 때문에 문제예요, 이거는.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회사 하는 게 선박 엔진 부품이 60%고, 나머지 40%가 풍력 발전이에요. 근데 지금 볼게요. 네. 지금 조선주들이 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해양 플랜트를 많이 만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운반선 배를 안 만들다 보니까 선박 엔진을 만들 이유가 많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풍력 테마 아무 얘기 없죠. 지금 여수 저쪽에 풍력 테마 단지 만든다 그러는데 별 얘기 없죠.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28,500원이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한 2만 원 정도만 돼도 제가 팔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팔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들 제약처럼 자본 잠식 돼가지고 망할 회사 같으면은 그렇게 팔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적어도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대답을 못 드리겠어요. 만약에 다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의뢰하면 반등시 매도 이건 잘라낸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만 의뢰를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른 전문가 반등시 매도는 얘기 하죠. 예, 예. 근데 저는 팔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이거 제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28,500원 사가지고 지금 9만 원이면은 저도 절대 못 팔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가 대답은 조금은 제가 보류만 할게요. 이거는 팔지 말라고만 말씀드릴게요.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제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팔라고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팔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대답이 충분치가 않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않을 거기 때문에 다른 데 의뢰를 한번 더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본인한테 맞는 대답을 찾으세요. 이건 저는 제 결론은 팔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선생님, 제가요, 예.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우리 들 제약인데요. 예, 예. 요거를 지금 다 그럼 매도해야 될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파시라니까요. 이거 예, 예. 동양텔레콤 같이 자본 잠식돼갖고 거래 정지돼버리면 나중에 빼도 못해요. 네. 나중에 문재인 씨가 대권 나간다 그 얘기 나오면 그때 사도 안 늦습니다. 네. 그때 가서 사면은 이거 절대 지금 손실 난 거 다 찾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25% 지금 손이 났어요, 선생님. 우리 25%. 네. 지금 25%가 아니라 지금 28,500원 사갖고 만원 손실 난 게 이거 60 몇 프로 손실 난 거 지금 갖고 계시면서 이거 나중에 잠시만 그러면은 이거 팔지 말라 그래갖고 나중에 현진 소재처럼 1,500원까지 네.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 네. 그때 가서도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거 생각하실 차리가 아니에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또 굉장히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밝으시고 긍정적이시니까 또 다른 종목으로도 분명히 언젠가는 큰 수익 얻으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종목에 대해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 개미들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전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문자가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전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838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9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신데 한전에서 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도 될까요? 라고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전 기술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10%밖에 안 되시네요. 네. 다행이네요. 일단 이거 공기업인데요. 저 공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공기업은 뭐 이렇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죠. 뭐 제품 판매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수익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리한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보통 이게 하고 있는 게 에너지나 통신 인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물가 반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물가 반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대기업들 가격 인상 못하게 해놓고서 공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시킨다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안 좋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가 안 좋고 물가 인상 시기에는 공기업들은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가 됩니다. 근데 그 악화되는 시기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자력의 비중이 많죠. 특히나 그 설계 부분에서 여기가 갖고 있는 비중들이 가장 크다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원자력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뭐 원자력 일본에 그렇게 안 좋고 최근에 고리 뭐 원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끝까지 원전을 어떻게든 간에 수출을 하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죠. 그 왜 그러냐면 에너지 효율성 자체에서 솔직히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지금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력을 하자니 오염이 많고 풍력이나 태양광 하자니 시간이 너무 느리고 그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는 게 사실상 원자력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익도 많이 남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사실상 이렇다 보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는 차라리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게 좋고요. 단번에 주가 차익을 바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뭐 차트도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작년에 일본 대지진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원자력주들도 많이 망가졌죠.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럴 때 매달 만약에 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수익 중이겠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야 됩니다. 공기업들은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반영이 안 돼요. 지금도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될 거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부터 차라리 매수를 한다고 하시면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지, 여기서 곧바로 막 또 10%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자면 일단은 작년에 그 악재들은 어느 정도 털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6만 원 선 제시를 해 드리겠고요. 그 선을 좀 목표로 해서 분할 매수를 좀 하고 가져가시고,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이익 개선세도 지금 좀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뚜껑 열어봐야 되지만요. 지금까지 이익 개선세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가 부분까지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9만 원 선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지금 이 장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기업들 좋은 얘기 나왔다고 해서 따라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 점 꼭 상기하시기 바랄게요. 그 점만 지키시면 한전기술 충분히 수익도 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 587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5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보유하신 기간은 한 1개월 정도 되시는데 실적 때문에 오늘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도 되는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고유가, 글로벌 경기 둔화, 금방 또 주가가 실적으로 또 반영될 수 있을지. 네. 예산은 뭐 고유가 뭐 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핑계 상당히 많죠. 근데 맞습니다. 그 항공유 자체가 뭐 원가의 한 70%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 환율을 봐야 되겠죠. 왜? 회사 같은 게 대부분이 금융리스입니다. 네. 왜 이러냐면 금융리스 자체가 외화부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4%, 5% 빠지는데 오늘 환율이 보면은 위쪽 1140원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1차적으로 환율 안정 찾아야지 실적이 좀 돌아서줄 겁니다. 일단은 유가는 핑계예요. 유가는 핑계고 실질적으로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제가 보기에는 밴드가 1145원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추가 매수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좀 추가 더 매수 말씀을 하시는데 53,000원이면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엔 팔고 차라리 45,000원 전후에서 그냥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 20%도 비중이 많거든요. 예. 많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하셔가지고 차라리 45,000원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5878번님, 일단 지금 정리를 하셨다가 45,000원 부근에서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이성규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했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